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이야. 조용히 그러나 깊이 내 마음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말. 나이 87, 이름은 박영자.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60년 이상 함께한 남편과 둘이서 조용하지만 평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정원의 사계절 꽃을 감상하고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세상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소소한 일상이 내 인생에서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작년 봄이었다. 오랜 세월 앓던 병이 악화되어 순식간에 떠난 것이다. 마치 긴 잠에 들듯 평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남편을 잃은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었고 내 마음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 버렸다. 혼자 된 넓은 집에서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남편 없는 생활은 마치 색바랜 그림처럼 느껴졌다. 무엇을 봐도 무엇을 들어도 남편의 모습을 찾아버리는 것이다. 식사 준비도 청소도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졌다. 기력도 체력도 날로 쇠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런 내 모습을 걱정한 것은 먼 곳에 사는 아들 부부였다.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와서는 엄마 혼자 사는 건 걱정돼. 가까이로 이사 오지 않을래? 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살아온 이 집을 떠날 마음은 도저히 들지 않았다. 이 집에는 남편과의 수많은 추억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아들의 걱정은 끝이 없는 듯했다. 어느 날 아들 부부가 찾아와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엄마, 과감하게 요양원에 들어가 보는 건 어때? 요즘 요양원은 시설도 충실하고 의료체계도 잘 갖춰져 있어. 게다가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과의 교류도 있어서 분명 외로운 마음을 덜 수 있을 거야. 솔직히 말해 요양원이라는 선택지는 내 머릿속에 전혀 없었다. 요양원이라고 하면 몸이 불편해지거나 치매가 진행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아직은 내 일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들의 열심인 설득과 내 자신의 장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점차 내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만약 내가 쓰러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다면, 만약 치매가 와서 가족에게 폐를 끼친다면, 그런 불안이 밤이 되면 밀려왔다. 결국 나는 아들 부부의 권유에 따라 여러 요양원을 견학하기로 했다. 어느 시설이나 청결하고 밝았으며 직원들도 친절했다. 레크리에이션 모습을 견학하거나 입주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요양원에 대한 거부감이 옅어지는 것을 느꼈다. 최종적으로 나는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녹지가 풍부한 환경에 있는 조금 고급스러운 요양원을 선택했다. 결정타가 된 것은 시설 팜플렛에 적힌 안심과 충실한 시니어 라이프라는 슬로건과 이지와 24시간 체제의 의료 지원, 그리고 다양한 취미 활동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여기라면 남편을 잃은 외로움을 달래고 안심하며 평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희미한 기대를 품었다. 그리고 1년 전 나는 오랜 세월 산 집을 뒤로하고 그 요양원에 입주했다.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와 약간의 불안을 안고 입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신선했다. 새것 같은 방은 밝았고 빛이 된 가구도 사용감이 좋았다. 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영양 균형이 고려되어 있었고 맛도 나쁘지 않았다. 다른 입주자분들도 온화하고 친절한 사람들로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차츰 이 생활에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처음에는 작은 모래알 같은 위화감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 존재감이 커져 이제는 내 마음을 무겁게 덮는 커다란 덩어리가 되었다. 안심과 충실한 시니어 라이프. 팜플렛에 적힌 그 말은 이제 공허한 울림만 가질 뿐이다. 여기서 내가 얻은 것이 과연 정말 안심일까? 그리고 내 마음은 정말 충실한가? 아침은 정해진 시간에 기상하고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다. 그 후에는 시설이 준비한 레크리에이션에 참가하거나 자실에서 지낸다. 레크리에이션 내용은 간단한 체조나 노래 부르기 모임, 전통 공예 교실 등 몸이 불편한 사람 위주의 것이 많아 나에게는 부족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실로 돌아가도 특별히 할 일이 없다. 들여온 책을 읽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집중할 수는 없다. 남편 없는 방은 너무 넓게 느껴지고 어디에 있어도 외로움이 따라다닌다. 점심도 정해진 시간에 식당에서 먹는다.
다른 입주자분들과의 대화는 날씨 이야기나 건강 이야기 등 표면적인 것뿐. 예전처럼 관심 있는 뉴스에 대해 의견을 나누거나 옛 추억을 이야기하는 깊은 소통은 거의 없다. 오후에는 산책을 나가기도 하지만 시설 부지 안에서만이다. 예전에는 동네 공원까지 가서 계절 꽃들을 바라보는 걸 좋아했지만 여기서는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치 새장에 갇힌 새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저녁도 마찬가지로 식당에서 먹는다. 식후에는 담화실에서 다른 입주자분들과 조금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곧 자실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밤이 되면 더욱 외로움이 쌓여 잠에 들 때까지 긴 시간을 혼자 보낸다. 여기서 내가 무엇보다 괴롭게 느끼는 것은 자유의 부재이다. 모든 행동이 시설의 스케줄에 의해 관리된다. 언제 일어나고 언제 식사를 하고 언제 목욕을 하는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으며 자신의 의지로 뭔가를 결정하거나 자신의 페이스로 행동하는 것이 거의 허락되지 않는다. 오랜 세월 자신의 의지로 살아온 내게 이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마치 커다란 톱니바퀴의 일부가 된 듯 그냥 정해진 레일위를 달리는 듯한 감각. 자신의 인생인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답답함. 그것이 내 마음을 깊이 갉아먹는다. 또 인간관계의 희박함. 또 내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입주자의 대부분은 나보다 더 고령으로 몸도 불편한 분들이 많다. 공통의 화제를 찾는 것도 어렵고 깊은 우정을 쌓을 수 있는 상대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 직원들은 모두 친절하고 상냥하지만 어딘가 사무적인 대응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물론 바쁜 건 이해한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외로움과 불안을 정말 이해해 주는 걸까 하고 의문이 들 때가 있다. 아들 부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보러 온다. 그러나 항상 바빠 보이고 천천히 이야기할 시간도 없다. 내 얼굴을 보면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뭐 불편한 건 없어? 라고 말해주지만 곧 돌아간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생활이 있고 나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는 모양이다. 그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그래도 마음 어딘가에서 외로움을 느낀다. 입주한 지 반년쯤 지났을 무렵 나는 건강을 잃고 며칠간 누워 있었다. 그동안 누군가 걱정해 주는 일도 이유 없이 그냥 혼자 방 침대에서 보냈다. 그때 나는 다시 깨달았다. 여기서는 나는 그냥 관리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라고. 내 개성도, 내 과거도, 내 생각도 여기서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이럴 줄 알았어. 이 말이 내 마음속에서 여러 번 반복되기 시작했다. 나는 외로움을 달래고 안심하며 평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이 요양원에 들어온 거였다. 그러나 현실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여기서는 확실히 생활의 걱정이 없다. 식사는 준비되고 청소도 해준다. 만약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바로 의료적 대응을 해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그런 표면적인 안심이 아니었다.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남편과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장소, 마음을 통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들이 모두 사라졌다. 가끔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그때 아들의 권유를 따르지 않고 혼자 집에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 어쩌면 더 외로운 나날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래도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페이스로 자유롭게 살았을 텐데 하고 이 1년 동안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 늙는다는 것은 때때로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다양한 것을 잃어가는 것. 그리고 아무리 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라도 사람의 마음의 외로움을 메울 수는 없다는 것. 최근 나는 이 요양원에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생각하게 되었다. 이대로 그냥 시설의 스케줄에 따라 말대로 지내는 것은 너무 허무하다. 뭔가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조금이라도 충실한 나날을 보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우선 다른 입주자분들과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도록 노력했다. 공통의 취미를 가진 사람을 찾아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옛 이야기를 하며 즐기는 일도 있다. 그러나 역시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쌓는 것은 어렵게 느껴진다. 또 시설이 준비한 취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해 보았다. 그림 교실이나 서예 교실 등
예전부터 관심 있던 것에도 도전했다. 그러나 역시 어딘가 의무적인 참가가 되어 마음에서 즐길 수 없다. 그런 가운데 내가 유일하게 마음의 안식을 느끼는 것은 정원 손질이다. 시설의 허가를 받아 작은 화단 한 구석을 빌려 좋아하는 꽃을 심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의 성장을 지켜보는 시간은 나에게 소중한 치유가 된다. 아침에 화단에 나가 물을 주거나 잡초를 뽑고 있으면 가끔 다른 입주자분들이 말을 걸어온다. 예쁜 꽃이네요. 손질이 잘 되어 있네요. 그런 말을 들으면 조금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러나 그것도 순간적인 일이다. 화단 손질이 끝나면 나는 다시 혼자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조용한 시간을 보낸다. 밤이 되면 창밖으로 보이는 별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내 일과가 되었다. 먼 옛날 남편과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본 나를 떠올린다. 남편은 별 이름을 많이 알고 있어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었다. 이제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럼에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으면 남편이 바로 곁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수많은 별들이 남편의 상냥한 시선처럼 나를 살며시 지켜주는 듯한 기분이 든다. 나는 이 요양원에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적어도 그냥 주어진 안심 속에서 수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나름대로 의미를 찾고 조금이라도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 어쩌면 이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직면하는 큰 시련일지도 모른다. 이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나는 뭔가 새로운 자신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럴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앞을 향해 살아가야 한다.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소중히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조용히 마음에 맹세한다. 그리고 언젠가 남편이 있는 곳에서 웃는 얼굴로 재회할 수 있도록. 그것만이 지금의 내 소소한 소망이다.